이 날씨에 에어컨 안 틀고 어떻게 살아? 선풍기 2대나 있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선풍기 옮기면서 다닐 순 없잖아. 그냥 에어컨 트는 게 낫지. 오늘 바람 많이 부는 것 같던데 창문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지난번엔 미세먼지 들어오니까 창문 열어놓지 말라며. 오늘 미세먼지 괜찮았어요. 이런 거 일일이 알려줘야 돼요? 요새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엄마 핸드폰으로는 전화 문자밖에 못하는 거 알잖아. 모르면 좀 배우세요. 그리고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전기세가 얼만지 아세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도 니네 외식하고 취미생활 즐기는 거보다 많이 나오겠어? 니네 영수증 모아놓은 거 보니 밖에서 뭘 그리 돈을 많이 써? 그건 저희도 일하고 집에 와서 밥까지 차려 먹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풀려면 취미생활도 즐겨야 하고요. 니네 밖에서 쓰는 생활비 아낄 생각은 안 하고 손주 봐주는 거 도와주는 네 엄마 에어컨도 못 틀게 하면서 아낄 생각이야.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그리고 너네는 에어컨 안 틀어져 있으면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틀잖아. 저희 다음날 또 출근하려면 컨디션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죠. 나는 뭐 여기 놀러 오니? 엄연히 말하면 나도 손주 돌봐주러 여기 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건데. 그리고 난 이제 날 더우면 무조건 에어컨 킬 거다. 안 그럼 너네가 손주 돌보던지.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조영신 할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 김찬영입니다. 조씨 할머니는 이날도 아들의 집에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아주 무더운 폭염이었습니다. 조씨는 점심까지도 선풍기로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괜히 자식들 눈치가 보여 조금 더운 날에는 그냥 선풍기로 버티다 이날은 무언가 작심한 듯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조씨는 에어컨 바람으로 몸이 시원해짐을 느끼자마자 진작 아들 집에서 손주를 봐줄 때 에어컨을 틀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육아를 하니 평소보다 힘들지 않게 손주를 돌봐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녁이 되어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자 곧장 조씨를 찾았습니다. 조씨는 손주를 업고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도 안 씻고 곧장 조씨가 있는 주방으로 와서 에어컨 언제부터 튼 거냐고 조씨에게 물었습니다. 조씨는 그런 아들의 물음에 점심 좀 지나서 틀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씨의 대답에 아들은 왜 선풍기 안 틀고 에어컨을 틀었냐고 전기세 생각 안 하냐며 조씨를 나무란 것이었습니다. 조씨는 아들의 말에 지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짜로 에어컨 트니? 손주 봐주는데 이 정도도 못해야 돼? 아들은 강하게 나오는 조씨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돈도 줘라. 난 손주 너네 대신 돌봐주는 값 받아야겠다. 대신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비용의 반만 받을게. 이 정도면 너네 입장에서도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것보다는 이득이잖아. 엄마는 저 결혼할 때 집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 결혼하는 거에 내가 집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지금 임대주택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잘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 그래도 임대주택이랑 제 집 소유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제 또래들은 다 부모님이 집 해주시는데. 그건 몇몇 잘 사는 친구들이겠지. 넌 왜 항상 잘 사는 친구들이랑만 비교해? 아무튼 난 이제 전처럼 그냥 너네 도와주기만 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돈 줄 생각 없으면 나도 손주 돌봐줄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조씨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저녁을 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조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아들 집을 빠져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조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 씨는 어린 시절 나름 평범한 집안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조 씨의 부모님은 아들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조 씨에게는 결혼할 때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조 씨는 결혼 당시 그렇게 아버지가 준 100만 원을 들고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의 집안 형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조 씨와 남편은 결혼을 일찍 했지만 집을 사기 전까지는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 6년 가까이를 일하고 돈을 차곡히 모아 조 씨와 남편은 드디어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 씨와 남편은 이후 아들 찬영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자 돈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 씨는 조금씩 은행에 돈을 저금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별 사고를 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이맘쯤 조 씨는 지금 사는 집과 은행에 열심히 모은 거랑 해서 노후 준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성인이 되기 전부터 결혼할 때 집을 해준다거나 대학 등록금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아들 혼자 등록금을 벌었으면 죄책감이 들었을 뻔했지만 다행히도 아들은 대학 다니는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회사에도 취직했고 회사에서 만난 이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사돈도 조 씨네의 사정을 이해해줬고 사돈 쪽도 그리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기에 아들과 며느리는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살림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간 모아놓았던 돈으로 혼수를 마련했고 모두 자기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오히려 조 씨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씨는 아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어느 날 간만에 아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전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조 씨가 집에 오는 것을 그리 불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 있는 앞에서는 잔소리도 안 하고 눈치껏 오래 있다 가지 않는 조 씨의 성격 덕분이었습니다. 조 씨가 이날 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날이 무지 더워 조 씨는 아들이 먹을 커피까지 사들고 아들의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맘쯤 아들 내외는 손주 낳을 생각이 없는지 돈을 모으기보다는 결혼하고 바로 가지 못했던 신혼여행을 이번에 가기 위해 어디 유럽 쪽을 알아보고 있었고 조만간 고양이도 키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돈 모으고 자식 낳으려고 그래? 조 씨는 웃으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신혼생활 조금 즐기고 이후에 슬슬 돈 모아야죠. 조 씨는 아들 집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냉장고에는 각종 배달음식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최신 로봇 청소기를 포함해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요새 물가도 비싼데 돈은 모아지니? 요새 월급은 다 생활비로 쓰는 것 같아요. 조 씨는 그런 아들의 대답이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의 간섭은 하기 싫어 말을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날이 무지 덥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아직 에어컨 틀기는 조금 이른 초여름이었음에도 아들은 다른 집보다 빠르게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예정보다 일찍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낳았습니다. 들어보니 계획하고 가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당시 안사돈이 직접 아들 집에 자주 찾아가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조 씨는 그냥 가끔만 가서 손주 얼굴만 봤습니다. 조 씨는 이때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지금 잘하고 있어. 끝까지 손주 봐주겠다는 소리 하면 안 돼. 그때부터 건강이고 자식이랑 관계고 뭐든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안 그래도 안사돈 보면서 느끼고 있어. 예전엔 그래도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동안이었는데 손주 돌보는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폭삭 늙어버린 거 있지. 그게 다 에너지를 손주 돌보는 데 써서 그런 거지.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손주 봐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수고비는 꼭 받아야 돼. 언니 사돈은 용돈 받고 있어?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봉투 건네는 것 같긴 하더라.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개념이 있네. 요샌 자기들 힘들다고 공짜로 자기 부모 부려먹는 자식들이 워낙 많아서. 조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안사돈이 있으니 자기가 손주를 돌봐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해 지인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안사돈이 도맡아 하던 육아를 조 씨가 대신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안사돈의 건강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진 안사돈은 더 이상 아들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다음날 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일단 선물을 하나 사왔는지 조 씨에게 건강식품을 건넸습니다. 조 씨는 아들의 선물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내 조 씨에게 앉아보라고 하더니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소식 들으셨죠? 그때 네가 말해줬잖아. 아직도 많이 안 좋으시대? 당분간은 집에서 푹 쉬셔야 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장모님 대신 저희 집에 와서 현이 좀 돌봐줄 수 있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조 씨는 당황했습니다. 저희 당장 베이비시터 고용할 돈도 없고 이제 자식도 있는데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아들은 조 씨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간절한 눈빛으로 조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일 와줄 수 있죠? 조 씨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분명하게 거절을 하지 않으니 아들은 조 씨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라 해석하며 몇 시까지 와달라 하고 조 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수고비는 얼마 준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조 씨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음날 일찍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 씨가 도착했을 때 안사돈이 마루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조 씨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참 아들 며느리 도와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조 씨는 생각했습니다. 조 씨와 사돈은 서로 인사하고 안사돈은 누워있는 채로 조 씨에게 하나씩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안사돈은 아들 집에 오지 않았고 바톤터치가 되어 조 씨가 이제 황혼 육아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조 씨는 열심히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조 씨는 내심 아들 며느리가 자신에게 수고비를 건넬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분명 안사돈에게는 수고비를 주는 것 같았는데 자신에게는 아무 말이 없자 서운하면서도 조 씨는 결혼할 때 아들 내외에게 해준 것이 딱히 없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안사돈도 아들 내외에게 해준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씨는 그냥 아들 내외가 이제부터 돈을 모으려나 보다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아들 내외는 집에 오면 안 쓰는 전기 코드를 뽑아놓고 수도세도 아끼려 샤워도 일찍 끝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씨는 그런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만 아끼고 밖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조 씨에게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반찬을 해다 줄 수 있냐고 요구했습니다. 이맘쯤 조 씨는 남편의 연금과 주택연금으로 생활비에 조금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아침 일찍 아들 집에 출근해서 손주를 돌보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아들에게 해줄 반찬을 만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때쯤 조 씨의 남편은 조 씨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조 씨가 손주를 돌봐주던 뭐라던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앓는 소리를 내는 조 씨를 보며 안타까움이 느껴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 손주도 돌봐주고 반찬도 해다주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손주를 돌봐주며 며느리와의 연락도 잦아졌는데 며느리는 조 씨가 올 때 은근히 뭐 하나씩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메시지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아이 기저귀랑 분유랑 자기들 먹을 과자까지 조 씨가 오기 전에 장을 봐오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가 사들고 가면 고맙다는 말만 하고 따로 돈을 보내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세 번 정도는 모른 척 눈 감고 그 다음 한 번은 돈을 보내주고 이런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조 씨는 손주 돌봐주는 수고비도 안 받고 반찬값도 안 받는데 이렇게 대신 장 봐주는 값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해서 며느리에게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장을 봐오고 며느리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이제부터 장 봐오는 값은 보내주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설거지를 하던 장갑을 벗어 조 씨에게 바로 돈을 보내주고 앞으로는 미리 장 봐오는 값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따로 카드를 만들어 조 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카드 잔고를 바로바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쯤 잔고 부족이라고 뜰 때가 많았고 이럴 때마다 그냥 조 씨의 카드로 계산하고 며느리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되는 황혼 육아에 지쳐 조 씨의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조 씨는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지만 만약 괜찮아지지 않으면 아들 며느리가 곤란해질 테니 전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내일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그래요? 아들은 곤란해 하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몸이 얼마나 안 좋냐고 물을 법도 했지만 그런 물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몸이 안 좋아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었습니다. 들어보니 며느리가 일주일간 집에서 쉬면서 손주를 돌본 듯 싶었습니다. 그 다음 주 조 씨는 괜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해하며 아침 일찍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들은 조 씨 대신 손주를 돌보느라 며느리가 일주일간 일을 못해 이번 달 수입이 적어졌다는 말을 조 씨에게 은근슬쩍 건넸습니다. 조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이 조 씨 때문에 자기들 이번 달 수입이 줄었으니 조 씨가 그 돈을 메꿔야 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조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이번 달 장 봐오는 비용은 그냥 자기 카드에서 쓰자고 생각했습니다. 조 씨는 그 달에 자신의 돈으로 아들 며느리 살림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다시금 육아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는데 이맘쯤 조 씨가 가장 싫어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은 더욱 더워지는 것 같았고 그 더워지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집에는 원래 선풍기가 한 대였지만 조 씨는 그걸로 부족하다 싶어 자기 집에 있는 안 쓰는 선풍기 한 대를 아들의 집으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주에게 틀어줘야 했고 하나는 조 씨 자신이 쓰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최대한 전기세, 수도세 등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항상 자기가 퇴근하면 가장 먼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에어컨이 집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기도 전에 조 씨는 집으로 향했어서 조 씨는 아들 집에 에어컨을 맞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씨는 도저히 더위를 참을 수 없어 1시간만 에어컨을 틀어놓자고 생각해 코드를 꽂아 에어컨을 틀고 1시간 뒤에 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와서 에어컨 코드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조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에어컨 드셨어요? 조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코드를 뽑아놓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깐 1시간 정도 틀어놨었어. 선풍기가 2대나 있는데 뭐가 덥다고 에어컨까지 틀어놓으셨어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창문 열어놓으시죠. 조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내심 서운했지만 앞으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뉴스에서도 폭염이니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에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 놨는지 물에 젖어 있는 에어컨 필터가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러면서 필터는 건들지 말고 저녁에 자기가 오면 다시 꽂아 놓을 것이라고 조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냥 오늘 에어컨 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조 씨는 그렇게 아들 집에 온 지 30분도 안 돼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선풍기로 버티면서 조 씨는 손주를 업고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했는데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손주 그릇은 무조건 뜨거운 물로 씻어야 살균이 된다며 며느리가 하도 강조해서 찬물로 설거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는 그새 자랐는지 날이 갈수록 무게가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땀이 흐르고 얼굴이 점점 달아오름을 조 씨는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조 씨는 더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선풍기를 쐬고 나서야 조 씨는 그 다음으로 손주 목욕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욕실에는 선풍기도 없어서 조 씨는 손주를 목욕시키며 쪼그려 앉아 다시 한번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손주는 그런 할머니 속도 모르고 온도가 딱 맞았는지 조 씨를 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조 씨는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손주를 혼자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조 씨는 손주를 목욕시키고 나서 그 전에 물을 적셔 냉동실에 얼려놨던 수건을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조 씨는 그제서야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잠들어 있었고 조 씨는 수건을 목에 두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가면서 이러고 있는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날 몸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할머니는 집에 도착했고 남편은 그런 조 씨의 모습에 더 이상 아들의 집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조 씨에게 아들 집에서 에어컨도 안 틀고 손주를 봐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집에서 엄마 에어컨도 못 틀게 아냐? 아직 에어컨 틀기에는 조금 이르잖아요. 에어컨 필터도 이제야 청소했어요. 너 뉴스 못 봤어? 오늘 폭염이라는데 미리미리 그런 건 해놨어야지. 고생하는 네 엄마 생각은 안 해? 조 씨는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조 씨는 다음 날 조금은 멍한 상태로 다시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도 선풍기 2대로 버텨가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육아를 하고 손주가 잠든 사이 청소를 하던 조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외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과 골프 레슨 관련해서 결제한 듯한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만 아끼려고 노력하고 밖에서는 전혀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에어컨 코드를 꼽아 바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1시간만 틀어놓은 것도 아니었고 아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시원함이 느껴지자 바로 조 씨에게 다가와 언제부터 에어컨을 틀었냐고 물었습니다. 점심 지나서부터 틀고 있었다. 조 씨는 아들의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별로 덥지도 않았는데 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렇게 덥지 않으면 지금 에어컨 끄면 되겠네.
그래도 저녁에는 좀 틀어놔야죠. 너가 집에 있으니까 트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 날씨에 에어컨 안 틀고 어떻게 살아? 선풍기 2대나 있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선풍기 옮기면서 다닐 순 없잖아. 그냥 에어컨 트는 게 낫지. 오늘 바람 많이 부는 것 같던데 창문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지난번엔 미세먼지 들어오니까 창문 열어놓지 말라며. 조 씨는 아들과 대화하며 아들이 자신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괜찮았어요. 이런 거 일일이 알려줘야 돼요? 요새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엄마 핸드폰으로는 전화 문자밖에 못하는 거 알잖아. 모르면 좀 배우세요. 그리고 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전기세가 얼만지 아세요? 아들은 이날 좀 예민했는지 날카롭게 얘기했지만 이날따라 예민했던 건 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조 씨는 이내 낮에 확인했던 영수증과 관련하여 말했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와도 니네 외식하고 취미생활 즐기는 거보다 많이 나오겠어? 니네 영수증 모아놓은 거 보니 밖에서 뭘 그리 돈을 많이 써? 그건 저희도 일하고 집에 와서 밥까지 차려 먹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풀려면 취미생활도 즐겨야 하고요. 니네 밖에서 쓰는 생활비 아낄 생각은 안 하고 손주 봐주는 거 도와주는 네 엄마가 에어컨도 못 틀게 하면서 아낄 생각이야?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그리고 너네는 에어컨 안 틀어져 있으면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틀잖아. 저희 다음 날 또 출근하려면 컨디션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죠. 조 씨는 아들과 대화할수록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뭐 여기 놀러 오니? 엄연히 말하면 나도 손주 돌봐주러 여기 오전에 일찍 출근하는데. 그리고 난 이제 날 더우면 무조건 에어컨 킬 거다. 안 그럼 너네가 손주 돌보던지. 단호한 조 씨의 말을 들은 아들은 그제서야 에어컨 틀고 싶을 때 틀라고 마지못해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조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고비도 줘라. 난 손주 너네 대신 돌봐주는 값 받아야겠다. 대신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비용의 반만 받을게. 이 정도면 너네 입장에서도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것보다는 이득이잖아. 엄마는 저 결혼할 때 집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조 씨에게 수고비를 주기 싫다는 듯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것을 이제서야 들먹였습니다. 너 결혼하는 거에 내가 집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지금 임대주택에 큰 돈 들이지 않고 잘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 그래도 임대주택이랑 제 집 소유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제 또래들은 다 부모님이 집 해주시는데. 그건 몇몇 잘 사는 친구들이겠지. 넌 왜 항상 잘 사는 친구들이랑만 비교해? 아무튼 난 이제 전처럼 그냥 너네 도와주기만 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돈 줄 생각 없으면 나도 손주 돌봐줄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조 씨는 그렇게 아들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 날 정말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늦은 밤에 아들은 조 씨의 말대로 용돈을 주겠다고 조 씨에게 문자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월급을 받는 바로 다음 주부터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들에게서 손주 돌봐주는 수고비가 입금되지 않자 조 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돈 보내줄 생각 없는 거 보니 다음 주부터 나는 이 집에 안 오면 되는 거지? 조 씨의 말을 듣자마자 아들은 그 자리에서 깜빡한 거라며 조 씨에게 수고비를 입금해 줬습니다. 이후 조 씨는 주말에 지인과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멀리서 걸어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에 손주를 어디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데이트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조 씨는 지인과 헤어지는 길이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에 뭐 하나 궁금해 아들과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날 무슨 기념일인 듯 비싼 데서 외식을 하고 밤에는 고급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이 모습을 보고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도 밖에서는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이때 썼던 돈 때문인지 생활비가 빠듯해졌던 아들과 며느리는 조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뭔가 부탁이 있을 때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왔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가져온지는 모르겠지만 조 씨는 부탁이 있는 걸로 판단해 바로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아온 건지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 있어서 또 선물을 들고 왔어? 먼저 며느리는 옷을 하나 사왔다며 조 씨가 입을 옷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전과 달리 아들과 며느리가 건넨 선물을 냉큼 받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선물을 받기 전에 일단 용건이 뭔지부터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조 씨의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조 씨의 집을 찾은 목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님한테 수고비 준 이후로부터 생활비가 좀 많이 빠듯해져서요. 수고비를 반 정도로 줄여서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들은 자기가 말하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가 대신 조 씨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에 조 씨는 작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너네 지난주에 무슨 기념일이었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만난 지 7년 된 날이었어요. 결혼 기념일도 몇 달 전에 챙기지 않았어? 그땐 결혼 기념일이고 이번에는 사귄 지 7년 된 날이라 간만에 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외식도 비싼 데 가고 비싼 호텔에서 자고 온 거야?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알 거 없다. 그런 거 아낄 생각은 안 하고 생활비 빠듯해지니까 나한테 주는 수고비부터 깎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기념일은 얼마 없는 날이잖아요, 어머님. 그럼 너네 골프 레슨 받는 건 그만두고 하는 소리니? 그게 지금 그만두면 이도저도 안 되고 이미 골프용품도 다 사놔서. 결국 너네 지금 생활하는 건 포기 못하고 제일 쉬운 게 나한테 주는 수고비 줄이는 거구나. 너넨 이 애미가 만만하니? 왜 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너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엔 이 나이 먹어도 아직까지도 너네를 위해 나보고 희생하라는 말처럼 들린다. 조 씨의 말에 자신들도 할 말이 없었는지 이내 아들과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이후 정당한 수고비를 받으며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돌봐줬고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가자 조 씨는 더 이상 아들 집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았고 더 일찍이 아들과 그렇게 규칙을 정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외식비랑 취미생활에 쓰는 비용을 줄여야 했고 막상 해보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엄마와 장모님에게 고마움을 느꼈는지 이후에 손주를 돌봐줬던 수고비를 넉넉하게 보내줬고 조 씨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나중에 아들이 힘들거나 할 때 다시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조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 씨는 급하게 안 사돈 대신 손주를 돌봐줘야 했지만 아무리 급했어도 아들과 규칙 같은 것을 미리 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정도를 돌봐줄 건지, 자기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수고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정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황혼 육아를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나뉘는데 여러분이 만약 지금 자녀를 대신해 황혼 육아를 하고 있다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해주는 지역인지 알아보고 자격 요건이 해당한다면 꼭 수당을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수당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서울에 사는 2세 영아 양육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사촌인의 친인척 조력자 포함 월 30만 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4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을 모르거나 혹은 신청하기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찮음을 감수하고 한 번만 알아본다면 월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3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조부모가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시간 외에 손주를 돌보는 비율이 지난해 10.6%에 달했고 급한 일이 있어 맡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조부모의 육아 비중은 30.7%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맡게 되면 양육 방식이 자녀와는 다를 수 있는데 자녀들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에게 잔소리를 하고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노후의 황혼 육아는 체력 부담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몸 상태로 손주를 돌봐주다 보면 손목, 어깨, 허리가 빠르게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손주를 안아주다 보니 어깨가 아파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자녀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손주를 돌봐주는 부탁을 거절하고 자녀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손주를 돌봐줘야 할 때는 반드시 손주를 맡아주기 전에 자녀들과 규칙을 정하고 그에 맞는 수고비도 잘 받으면서 자식과의 갈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조 씨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